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을 때 이런 말을 듣고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지방간이 있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지?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에게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 체중, 뱃살, 혈당, 중성지방,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이 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꼭 점검해야 할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6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둘째, 저녁 식사 후 야식이나 간식을 자주 드십니까? 셋째, 믹스커피, 과일 주스, 단 음료를 자주 마십니까? 넷째, 흰밥, 국수, 빵, 떡을 한 끼에 많이 드십니까? 다섯째, 식사 후 오래 앉아 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섯째, 뱃살, 혈당, 중성지방이 높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이 지금 생활 습관을 점검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왜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은 몸속의 저장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를 처리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했다가 몸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몸이 사용하는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 남은 에너지의 일부가 지방 형태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료, 과도한 야식, 많은 양의 흰밥과 빵, 국수, 떡을 반복해서 먹으면 혈당과 중성지방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에 따라 간에도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간이라는 창고에 사용하지 못한 짐이 조금씩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뱃살,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이 함께 있다면 지방간 위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른 사람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날씬해 보인다고 해서 간 상태까지 반드시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간 수치, 혈당, 중성지방, 체중 변화와 생활, 습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야식이나 간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 떡, 빵, 라면, 과일, 배달 음식을 드십니다.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아도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식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까지 충분히 한 뒤 야식이 더해지면 하루 전체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낮보다 활동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면 체중과 혈당, 중성지방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저녁 식사를 너무 늦지 않게 맞춰 보십시오. 밤에 먹는 양을 줄이고 정말 배가 고픈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먹고 싶은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야식이 생각날 때는 먼저 물이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차를 마셔 보십시오. 그래도 배가 고프다면 양을 미리 덜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 음료, 과일 주스, 믹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액체로 된 당분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기 쉽습니다. 씹어 먹는 음식보다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를 건강식품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생과일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과 여러 개의 과일을 갈아 한 컵으로 마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스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기 쉽고 제품에 따라 당이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믹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두 잔, 세 잔씩 반복되면 설탕과 프림의 섭취량도 늘어납니다. 단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혈당, 체중, 중성지방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런 변화는 지방간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차를 드셔 보십시오.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적은 양으로 드시고 믹스 커피는 횟수나 설탕량을 천천히 줄여 보십시오. 세 번째는 흰밥, 국수, 빵, 떡을 한 끼에 너무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밥과 곡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문제는 한 번에 먹는 양과 전체 식사의 균형입니다. 큰 그릇에 흰밥을 가득 먹고 여기에 국수나 떡까지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면을 먹은 뒤 밥을 말아 먹거나 식사를 마친 뒤 빵과 떡을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이 한 끼에 겹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몸이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밥의 양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채소와 나물을 함께 드셔보십시오. 계란, 두부, 생선처럼 본인 건강 상태에 맞는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곁들이는 것도 식사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과 국수, 빵, 떡을 한 끼에 모두 겹쳐 먹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고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연습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후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나 방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근육은 혈액 속 당분을 사용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면 근육이 혈당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 혈당과 중성지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부른 상태에서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식사 후 몸 상태가 괜찮다면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복도를 오가는 정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약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는 분은 무리하지 말고 본인 상태에 맞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핵심은 격한 운동이 아니라 식후에 오래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뱃살, 혈당, 중성지방이 높아도 나이 탓으로만 넘기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이나 중성지방이 조금 높다고 해도 이 나이에는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뱃살, 혈당, 중성지방은 지방간을 확인할 때 함께 살펴봐야 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계속 늘고 있거나 공복혈당이나 당화혈 색소가 올라가고 있거나 중성지방이 반복해서 높게 나온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마른 분도 지방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나 겉모습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간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혈당과 중성지방을 확인하십시오. 허리둘레와 체중의 변화를 작년과 비교해 보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초음파 검사나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간 수치를 작년 결과와 비교해 보십시오. AST, ALT, 감마 GTP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술만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체중, 혈당, 중성지방, 음식, 약, 영양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 반복되는 야식을 줄이십시오. 넷째, 단 음료와 과일 주스를 줄이십시오. 다섯째, 흰밥, 국수, 빵, 떡을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양을 조절하십시오. 여섯째,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일곱째, 혈당과 중성지방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여덟째, 드시는 약과 영양제를 모두 적어 병원이나 약국에 보여주십시오. 아홉째, 처방받은 약은 절대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간 수치가 반복해서 높게 나오거나 지방간 이야기를 들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꼭 기억해야 할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의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경우, 소변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 심한 피로와 함께 식욕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메스껍거나 구토가 반복되는 경우, 오른쪽 윗배가 계속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경우, 쉽게 멍이 들거나 피가 잘 멎지 않는 경우, 배나 다리가 붓는 경우, 이런 변화는 간이나 다른 중요한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넘기지 말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5세 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 선생님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척 당황하셨습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지? 처음에는 검진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오 선생님의 평소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점검해야 할 습관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습니다. 하루에 달콤한 믹스커피를 서너 잔씩 마셨습니다. 밥은 늘 큰 그릇에 가득 드셨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소파에 앉아 몇 시간씩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사이 허리둘레도 조금씩 늘어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은 주치의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의 검진 결과를 비교해 보셨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중성지방과 혈당도 예전보다 높아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한 번의 결과만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흐름을 함께 보니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먹던 야식 횟수를 줄였습니다. 믹스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물이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차로 바꿨습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 반찬을 더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 동네를 가볍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오 선생님은 생활 습관을 계속 관리하라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 선생님은 이제 지방간을 술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식, 단 음료, 많은 양의 밥, 운동 부족, 늘어난 뱃살이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활을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야식, 단음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오래 앉아있는 생활, 뱃살과 혈당 문제가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가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밤에 먹던 야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 줄여보십시오. 믹스커피 한 잔을 물이나 설탕 없는 차로 바꿔보십시오. 평소 밥그릇에서 두세 숟가락 정도 덜어보십시오. 식사 후 몸 상태가 괜찮다면 10분 정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고 작년 검진표와 올해 검진표를 꺼내간 수치, 혈당, 중성지방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간 수치가 계속 높거나 지방간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함께 보시고 생활 습관을 같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AST, ALT, 감마 GTP, 중성지방 중에서 어떤 수치가 가장 궁금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